중동을 순방 중인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우선 사항은 분쟁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끝내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소매업체 월마트가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관세 여파로 일부 상품 가격을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방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가 LA 지역에서 대대적인 불법 체류자 단속 작전을 벌여 한인을 포함해 수백 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제21대 한국 대통령 선거 재외선거가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선 후보들의 선거 구호 대결, 프레임 전쟁은 점점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도쿄와 서울을 거쳐 새로운 요리의 추억이 미국에서도 시작됩니다. 발뮤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5일 목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중동 순방 중인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우선사항은 분쟁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끝내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이나 파트너들을 지키는 데 필요하다면 힘을 사용하는 데 절대 주저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워싱턴에서 남승모 특파원입니다. 중동 내 최대 미군 시설인 카타르 알 우데이드 공군기지를 찾은 트럼프 미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 공약인 힘을 통한 평화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우선사항은 분쟁들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끝내는 거라면서도 미국과 파트너 방어에는 결코 주저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My priority is to end conflicts, not start them, but I will never hesitate to wield American power if it's necessary to defe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or our partners. 2021년 8월 철군대까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의 작전본부 역할을 했던 바그람 공군기지도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앞서 지난 3월 중국이 바그람 기지를 통제하고 있다며 이곳을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또 미 공군이 곧 세계 최초이자 유일한 6세대 전투기 F-47을 보유하게 될 것이며 쌍발 엔진을 장착한 F-35의 개량형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올해 워싱턴 DC에서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어떤 전략 무기들을 선보일지 주목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과 관련해선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면서도 자신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기 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I don't believe anything's going to happen whether you like it or not until he and I get together. 트럼프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 방문을 끝으로 중동 3개국 순방을 마무리합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모입니다. 제주에서 열리고 있는 APEC 통상장관회의를 계기로 한미 통상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를 만난 데 이어 오늘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제주를 방문해 한미 양자협의를 이어갑니다. 보도에 홍영재 기자입니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에이펙 통상장관 회의에 참석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어젯밤 고위급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지난달 24일 워싱턴에서 이뤄진 한미 간 2+2 협의 이후 약 3주 만입니다. 한미 양국은 워싱턴 협의 이후 관세와 비관세 장벽, 경제 안보, 투자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제를 좁혀가며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7월 초 타결을 목표로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번 만남은 중간점검 성격이 있습니다. 오늘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제주를 찾아 그리어 대표와 한미 양자회담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조선 등 산업협력 방안을 제시하면서 이를 지렛대로 관세 협상의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는 오늘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의 최고 경영진을 만나 미국이 필요로 하는 군함 및 상성 건조와 유지 보수 사업의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기업과의 면담은 미국 측에서 먼저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에서 열린 에이펙 통상장관 회의는 올해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 사전준비차 열린 행사로 우리나라가 20년 만에 의장국으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SBS 홍윤재입니다. 네, 미국 소매업체 월마트가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관세 여파로 일부 상품 가격을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월마트 CEO는 관세 부담을 모두 흡수하기 어려워 이달 말부터 가격이 인상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자제품과 장난감, 그리고 과일 등 일부 수입 품목의 가격이 오를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메이저 소매업체인 월마트가 가격을 올리면 다른 소매업체에도 영향을 미쳐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협상 대표단 간 회담이 연기됐습니다. 양국이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은 건 전쟁 초기인 지난 2022년 3월 이후 3년여 만인데 타결 가능성은 미지수입니다. 보도에 정다은 기자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3년 만에 첫 직접 협상이 불발됐습니다. 양국 정상회담은 일찌감치 무산됐고 현지 시간 15일로 예정된 협상 대표단 간 회담도 하루 연기됐습니다. 러시아 타스 통신에 따르면 세부 계획상 이유로 대표단 회동은 16일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16일 이스탄불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미국 대표단과 튀르키예 외무장관이 회동할 거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앞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3년 전 협상 대표였던 메딘스키 보좌관을 단장으로 하는 협상단을 튀르키예 이스탄불로 보냈습니다. 지난 11일 자신이 던진 협상 제안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자며 역제안한 걸 거부한 겁니다. 이에 젤렌스키 대통령도 15일 오후 이스탄불에는 자신이 가지 않고 협상 대표단만 파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양측은 협상 시작 전부터 팽팽한 기싸움을 되풀이했는데 협상 목표를 두고도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대표단의 임무가 휴전을 논의하는 거라고 밝혔지만 러시아는 이번 이스탄불 대화가 2022년 중단된 협상의 연장선으로 장기적 평화 구축이 목표라고 결이 다른 입장을 내놨습니다. 2022년 결렬된 협상 당시 러시아의 요구안은 사실상 우크라이나의 항복으로 해석돼 우크라이나가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결국 협상이 이루어지더라도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긴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SBS 정다은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가 플로리다주 썸터 카운티의 한 건설 현장에서 불법 체류자 33명을 체포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체포된 불법 체류자들이 멕시코와 과테말라, 온두라스 출신이며 이 가운데 4명은 과거 추방된 후 불법 재입국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재입국은 연방법 위반으로 영구적인 입국 금지 조치가 내려지는데 면제 신청도 불가능합니다. 플로리다주에서 불법 체류자를 고용한 사실이 적발되면 첫 위반 시 최대 $500의 벌금, 두 번째 위반 시에는 벌금 $500와 최대 60일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민당국이 불법 체류자의 영주권 취득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위장 결혼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습니다. 연방 국토안보수사국 HSI는 지난 주말 메릴랜드 지역에서 위장 결혼 알선 조직을 적발해 4명을 기소하고 관련된 영주권 신청 100여 건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체포된 조직은 불법 체류자들에게 1인당 $20,000에서 $40,000를 받고 미국 시민권자와 위장 결혼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최고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위장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한 불법 체류자들은 형사처벌은 물론 추방 조치될 전망입니다. 또 돈을 받고 위장 결혼한 시민권자 역시 사기 결혼 모의와 실행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HSI 메릴랜드 지부는 이 조직이 지난 2022년부터 위장 결혼을 통해 영주권 신청을 알선해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가 LA 지역에서 대대적인 불법 체류자 단속 작전을 벌여 한인 성 박 씨를 포함해 수백 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속은 지난 4일에서 10일 사이 이루어졌으며 이번 단속에서는 총 239명이 검거됐습니다. 아이스는 이번 작전이 공공안전 강화를 위한 것이며 대부분 중범죄 전력이 있는 불체자라고 전했습니다. 검거된 한인은 올해 52살의 성 박 씨로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전력이 있다고 아이스는 밝혔습니다. 아이스는 현재 연방 세관 국경보호국 CBP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불법 체류자들의 자진 출국을 독려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불체자들의 불법 행위도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올해부터 2028년 말까지 태어나는 납세자 가정의 모든 신생아에 대해 $1,000를 지원하는 법안이 연방하원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공화당 주도의 이 세제 개혁안에는 납세자 가정에서 태어나는 모든 신생아에 대해 일명 마가 계좌로 불리는 $1,000 투자 계좌를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신생아 부모는 자녀의 마가 계좌에 연간 최대 $5,000까지 입금할 수 있고 이 금액은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며 이 돈은 미국 주식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단 마가 계좌 소유주인 신생아는 18세가 될 때까지 돈을 인출할 수는 없으며 30세 이전에 인출할 경우 소득세와 10%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미네소타주 북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이 계속 확산되면서 이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연방정부 동부지역 사고 대응팀은 캠프 하우스 산불과 젠킨스 크릭 산불은 각각 15,000에이커 이상을 전소시켰고 먼거쇼 산불도 1,600에이커 넘게 번졌다고 밝혔습니다. 세 개 산불을 합쳐 이미 32,000에이커 이상의 면적이 불에 탔는데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I think this is roughly 12,000 acres right now. In that area that you see at the top there with the heart, that's where our cabin is. I knew that it was way closer than it was yesterday immediately because you could see so much more smoke. I want to help my grandma in every way I possibly can, but there's nothing that I can do. 미네소타 주정부는 주 방위군을 산불 진압에 투입했으며 이미 많은 주민이 집을 떠나 대피한 상황입니다. Every time you feel defeated, find your flow within. When you find your flow, every moment onward will become limitless. Find your flow every time. 에이미입니다. 골프하면 피부를 포기한다 하시잖아요. 자외선 때문에. 저는 셀리온 GF7 플러스를 사용하는데요. 피부 재생 효과가 정말 최고예요. 그래서 언제나 깨끗하고 탱탱한 얼굴. 7가지 피부세포 성장인자에 세포 노화 억제 특효 성분 NMN과 PDRN까지 플러스. 사람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GF7 플러스. 네, 한국 소식입니다. 대선 후보들의 선거 구호 대결, 프레임 전쟁이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내란 극복을 앞세운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내란 수계를 제명하라고 직격탄을 날렸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이 후보의 방탄 독재를 막겠다고 외쳤습니다. 박예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영호남 접경인 경남 하동의 화개장터에서 시작해 남해안 일대를 가로지르며 유세를 이어간 이재명 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겨냥해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즉각적으로 윤석열 내란 수계 제명하십시오. 그렇게 안 하고 뭐 사과가 뭔 의미가 있어요? 탄핵에도 반대했잖아요. 책임을 묻지도 않으면서. 국민의힘의 합리적 보수 세력들이 못 견딜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내란을 옹호하고 헌정질서 파괴에 동조하는 저 집단 내에서 과연 계속 견뎌낼 수 있을까? 내란 극복을 외치는 이 후보가 국민의힘 내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 요구에 확답하지 않은 김 후보의 공세를 편 겁니다. 김문수 후보는 오늘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면소를 가능하게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은 것 등을 두고 국기문란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셀프 면제 5대 악법부터 공포해서 자신의 범죄를 지울 것이 명백합니다. 자신이 이재명 방탄 독재를 저지하겠다고도 외쳤습니다. 사법부는 특정 정치 권력의 하수인이 아닙니다. 이재명 방탄 독재를 저지하기 위해서 국민 여러분과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이 후보와 민주당이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해 방탄 입법에 나섰다면서 독재 프레임으로 공세를 편 겁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두 후보 모두의 견제구를 던졌습니다. 누군가를 때려잡겠다는 이야기만 반복하는 걸 봐서 이재명 후보의 한계다, 흘러간 물로
앞으로의 물레를 바퀴를 돌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 이 후보와 관련해선 자신은 정치 보복에 매몰되지 않겠다고 했고 김 후보를 겨냥해선 탄핵 반대 세력에 편승한다고 꼬집었습니다. SBS 박예린입니다. 대선 후보들 사이에서 사법부 논쟁도 뜨겁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민주당이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이재명 후보는 대법원이 깨끗해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이어서 이경원 기자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어제 긴급 기자회견에서 2025년에 국회에서 범죄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며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특별검사법안 등 사법부를 압박하는 입법 절차가 민주당 주도로 진행된 데 대해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악행이라며 강하게 성토하고 나선 겁니다. 입법권으로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삼권 분립이 와르르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 앞 규탄대회도 열었습니다. 본인을 무죄로 만들기 위해서 법을 바꾸고 특검도 하고 청문회도 하는 것은 바로 조폭 깡패 정치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민주당의 사법부 관련 입법에 대해 민주당에서 적절히 잘할 것이라며 직접 대법원 비판에도 나섰습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가 사법부고 특히 대법원이 깨끗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법부의 최고 책임이 바로 대법원에 있죠. 깨끗해야죠. 깨끗한 손으로 해야죠. 박근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8대0 파면 결정을 두고 김문수 후보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런 만장일치가 공산국가에서 많이 있다며 헌재가 매우 위험하다는 주장도 폈는데 민주당은 김 후보가 작정하고 탄핵 불복을 선언한 것이라며 국민 앞에 설 자격을 잃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문수 후보처럼 내란을 옹호하고 탄핵에 불복하는 자는 내란 수괴의 하수인일 뿐입니다. 즉각 사퇴하십시오. 오는 18일 열릴 첫 후보자 TV 토론회를 앞둔 가운데 깡패, 하수인 같은 격한 언사들이 등장하는 등 양측 대결은 격해지고 있습니다. SBS 이경원입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탈당을 공식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탈당은 김문수 후보가 판단하는 것이란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라며 서로 공을 떠넘기는 모양새입니다. 보도에 최재형 기자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 12.3 계엄에 대해 사과했던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사흘 만에 또 사과했습니다. 진심으로 정중하게 사과드린다며 계엄권 발동이 부적절했다고 했습니다. 경찰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국가적 대혼란이 오기 전에는 계엄권이 발동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자진 탈당을 요구할지의 문제엔 여전히 거리를 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판단할 문제이지 제가 탈당하십시오, 또 탈당하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정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기조를 택한 것으로 읽혔습니다. 반면 김 후보가 낙점한 신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당대표 취임 일성으로 탈당 촉구를 선택했습니다. 대통령께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비대위원장으로서 대통령께 정중하게 탈당을 권고드리겠습니다. 대선 승리를 위해 결단이 필요하다며 이른 시일 안에 윤 전 대통령을 만나 탈당을 요청하겠다는 겁니다. 윤 전 대통령과 절연을 서둘러 본투표까지 3주가 채 안 남은 상황에서 당의 전열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지금 의리 따질 때가 아니다. 탈당 문제는 후보가 판단하는 것이고 후보가 하라고 하면 언제든 하겠다고 측근에게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후보는 윤 대통령의 결단에, 반대로 윤 대통령은 김 후보의 판단에 서로 공을 넘기고 있는 상황. 여기에 당 지도부의 공식 탈당 요청까지 맞물리면서 윤 전 대통령 탈당 문제는 여전히 공전하고 있습니다. SBS 최재형입니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상욱 의원이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경선 패배 이후 미국에 머물고 있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에 대해선 이 후보 측이 총리로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는데 국민의힘은 정치적 도의가 아니라고 반발했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김상욱 의원. 지난 8일 국민의힘을 탈당한 데 이어 오늘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 지지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보수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더라도 지금 나와 있는 후보들 중에 가장 보수다운 후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렇게 화답했습니다. 윤상욱 의원이 우리 당으로 입당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합리적인 보수 인사들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 경선에서 패배한 뒤 탈당하고 미국 하와이에 체류 중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국민의힘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자신의 온라인 소통 채널에 당이 내게 베풀어준 건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괴멸된 당을 내가 살렸을 뿐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30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 권유에 따라 꼬마 민주당을 갔다면 오랫동안 가슴앓이는 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대선을 피해 잠시 망명 온 것이라며 대선이 끝나면 돌아가겠다고 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초대 총리로 홍 전 시장을 고려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홍 전 시장과 민주당 모두 사실 무근이라고 부인했지만 민주당 일각에선 이런 말이 도는 것 자체가 외연 확장에 나쁘지 않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발했습니다. 지금 경선 끝난 지 며칠도 안 됐는데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좀 정치 도의상 맞지 않다. 국민의힘은 홍 전 시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김대식 의원을 미국으로 보내 김문수 후보 지원을 설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손흥민 선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 선수에게서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손 선수 측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선처 없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민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6월 20대 여성 A씨는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에게 협박을 가했습니다. 손 선수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거액의 돈을 요구한 겁니다. 지난 3월 40대 남성 B씨도 손 선수 측에 접근해 금품을 받아내려 했습니다. 이에 손 선수 측은 지난 7일 두 사람을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어제 저녁 이들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체포 과정에서 A씨의 집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를 확보하고 관련 자료들을 입수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실제 손 선수 측으로부터 금품을 뜯어냈고 B씨는 금품을 받아내지 못해 미수에 그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이 지인 관계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손 선수 소속사는 입장문을 통해 명백한 허위 사실로 공갈 협박을 해온 일당이 선처 없이 처벌될 수 있도록 강력 대응하겠다며 손 선수는 이 사건의 명백한 피해자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손 선수를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뜯어낸 금품의 액수와 두 사람이 범행을 공모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각각 공갈과 공갈 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SBS 권민규입니다. 할리우드에서 열린 한국 콘텐츠 쇼케이스에 미국 방송 바이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예능의 글로벌 인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 미국 콘텐츠 기업 관계자들은 경쟁력이 확인된 만큼 직접 한국 콘텐츠를 구매해 유통할 계획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두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미디어 콘텐츠 업계에서 7년째 일하고 있는 벤 버크 씨. 버크 씨는 최근 몇 년 사이 한국 콘텐츠가 현지에서 얼마나 큰 주목을 받고 있는지 실감했다고 말합니다. 10 years ago, I mean, like this, because it was an adaptation of a Korean format, I don't think people really knew that. And then I think Squid Game made it kind of more mainstream. Now that people know to look, there's really just like a whole world of content that like everyone is like clamoring for. 경쟁력이 확인된 만큼 직접 한국 콘텐츠를 구매해 유통하겠다는 목표로 이번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Really, they're not so different. And so part of the fact that we can adapt it for American audiences helps make these stories easier to tell to the rest of the world just because they are maybe better than some American stories, which is part of why we love coming here and seeing what
현장에는 할리우드 주요 방송 관계자들이 참석해 K 콘텐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한국 드라마와 예능 등 K 콘텐츠를 직접 소개하고 글로벌 유통을 확대하기 위해 이번 LA 스크리닝을 마련했습니다. 올해 행사에는 SBS 인터내셔널, CJ ENM 등 7개 한국 기업이 참가해 각사 주력 콘텐츠를 글로벌 바이어들에게 직접 소개했습니다. SBS 인터내셔널은 판타지 사극 귀궁과 연애 리얼리티 예능, 신들린 연애를 선보이며 미국 시장의 취향을 겨냥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그 때마다 요구하는 그런 그 장르들이 있는데 이번 시즌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호러나 어떤 그런 그 미스테리한 것들 그런 것들이 좀 먹힐 거라고 생각을 해서 시대극이지만 저희 귀궁을 그 로맨틱 코미디 요소랑 호러랑 그런 어떤 미스테리 요소가 섞인 드라마를 소개하게 되고. 콘텐츠에 대한 소개를 넘어 실질적인 계약 성사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사전 매칭부터 후속 상담까지 밀착 지원하고 있습니다. 바이어는 한 160여 명 정도의 바이어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이어랑 개별적인 비즈니스 상담만 진행을 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조금 여기 모인 바이어들을 좀 더 많이 유치하고자 저희가 한국 기업들을 모아서 이제 쇼케이스를 별도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콘텐츠진흥원은 이번 성과를 기반으로 북미를 넘어 중남미 진출까지 후속 지원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LA에서 SBS 이두현입니다. 워싱턴주 공화당 아시아태평양위원회 초대의장에 한인 한민석 씨가 임명됐습니다. 각 지역 주요 한인사회 소식을 이원정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45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캘리포니아 남부 곳곳에서 열립니다. LA 5.18 기념사업회는 오는 18일 LA 한인타운 윌셔와 웨스턴에서 거리문화축제가 열리며 19일 LA 한국교육원에서 LA 총영사관과 한국문화원 등 한국 정부기관과 LA 한인회 등 한인단체들이 참여한 공식 기념식이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6월 영주권 문호가 소폭 진전했습니다. 국무부는 2025년 6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이민 1순위 우선일자는 2016년 3월 15일에서 2016년 6월 8일로 진전하는 등 2개월 진전했으며 취업이민 2순위는 2023년 10월 15일, 3순위는 2023년 2월 8일로 소폭 진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주 공화당 아시아태평양위원회의 초대 의장에 한인 한민석 씨가 임명됐습니다. 한 위원장은 워싱턴주 공화당은 1890년대 창당 이래 처음으로 아시아태평양위원회를 공식 출범했으며 이는 아시아계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반영하고 다양한 아시아계 커뮤니티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역사적인 조치로 평가된다고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이번 위원회 출범이 아시아계와 다문화 커뮤니티가 보다 적극적으로 정계에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오는 21일부터 캘리포니아주의 국립공원 2곳에서 현금 결제가 전면 중단됩니다. 국립공원관리청은 세코이아와 킹스캐년 국립공원 직원들이 현금 정산과 기록 관리에 투입되는 시간이 하루 8시간 이상 된다며 이 시간을 줄여 방문객 응대 등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결제 시스템을 전자결제 방식으로 전면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와이언 항공이 오는 9월부터 시애틀에서 인천 직항편 운항을 시작합니다. 하와이언 항공을 인수한 알래스카 항공은 9월 13일부터 수, 목, 금, 토, 일 주 5회 시애틀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오후 3시 25분 운항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도쿄 나리타 공항 직항편도 지난 13일 시작했습니다. 네, 저희 뉴스는 SBS 이브닝 뉴스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5월 15일 목요일 SBS 이브닝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